아니, 분명 관리를 하는데 얼굴이 자꾸 꺼져요. 이게 피부가 자꾸 꺼져서 문제라고요. 같은 표정도 더 지쳐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내 피부에 꼭 맞는 선택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 고민 해결사 박신의 피부 클리닉입니다. 여러분, 거울 보다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얼굴이 왜 이렇게 꺼져 보이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피부가 좀 얇아진 것 같은데 하고 느끼신 적은 없으실까요? 오늘 제가 이 꺼진 얼굴에 대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단순히 노화라고 생각했던 이 현상이 사실은 우리 피부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니, 분명 관리를 하는데 얼굴이 자꾸 꺼져요. 이게 피부가 자꾸 꺼져서 문제라고요. 사실은 피부가 얇아져서일 수 있습니다. 볼륨이 크게 줄어든 건 아닌데 이 피부가 얇아지고 푸석푸석해지면서 같은 표정도 더 지쳐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인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피부가 받치고 있는 지지력이 무너지면서 즉 피부 속의 구조가 약해진 것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피부를 떠받치는 진피층은 콜라겐이라고 얘기하는 이 단백질 섬유로 빽빽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얘는 마치 건물의 철근처럼 피부의 두께, 탄력, 복원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구조물이에요. 문제는 이 20대 후반부터 콜라겐은 매년마다 한 1%씩 계속 감소하거든요. 그럼 40대 이후부터는 만드는 능력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주름이 잘 생긴다? 볼륨이 줄어도 더 꺼져 보인다? 피부가 얇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내 피부 안에 콜라겐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신호인 거죠. 이 진피층 자체, 피부 자체가 얇아지고 이 구조가 무너져 버린 피부에서는 이 필러도 모양이 예쁘게 유지가 되지 않고 퍼져버리고 밑으로 처지면서 무겁거나 인위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꺼져 보이는 이 겉에서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 이 얇은 피부, 이 속 구조를 복원을 하려면 결국 콜라겐이 핵심이라는 점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사실 우리 피부는 겹겹이 이렇게 쌓여있는 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층들이 전부 얇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부 장벽이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피부는 이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준 튼튼한 성벽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성벽이 얇아지거나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외부 자극에 훨씬 취약해지고 밖에서 세균도 들어오고 곰팡이균도 들어오고 뭐 미세먼지나 오염물질 이런 애들이 피부 속으로 훨씬 더 쉽게 들어오게 되고, 반대로 피부 속에 있던 우리 수분 같은 것들은 빠르게 나가버리죠.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지는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민감성 피부로 변하기 쉬워지는데요. 이 피부가 얇아지면은 조그만한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거나 가려움을 느끼는 민감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피부 속의 묘세 혈관들이 원래 껍데기가 이만했을 땐 잘 안 보이다가 얇아지니까 겉으로 더 잘 비쳐 보이면서 홍조가 심해지는 분들도 많거든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증상이 생겼다. 그럼 피부가 얇아졌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로는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 피부의 두께와 탄력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줄어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피부를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탄력이 떨어지겠죠. 결국 중력의 영향으로 피부가 밑으로 처지면서 이 잔주름이 깊어지고 눈가나 이런 팔자주름 이런 것들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는 색소 침착이 더 잘 생기게 됩니다. 이 얇아진 피부는 장벽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자외선을 막아주는 방어 기능도 약해집니다. 자외선에 대한 방어력이 떨어지면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생성되면서 기미나 잡티나 뭐 검버섯 같은 거 이런 게 더 잘 생기거나 이미 있는 색소들이 더 진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얇아지는 현상은 여러 피부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피부 속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관리가 정말 중요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내 피부에 꼭 맞는 콜라겐 재료를 선택해야 됩니다.
단순히 껍데기만 관리하는 걸 넘어서 피부 속부터 콜라겐을 다시 채워주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자주 추천하는 방법이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라고 하는 방법인데, 피부 속에 콜라겐 씨앗을 뿌려주는 거예요. 콜라겐 씨앗을 뿌리면 이 피부 속에 있는 섬유아세포라고 얘기하는 콜라겐 만드는 세포를 자극해서 스스로 새로운 콜라겐, 내 걸로 만들어내게 유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는 단지 시술 부위만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꺼짐이 발생한 정확한 위치, 그리고 그 부분의 피부의 두께, 그리고 원하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시간이 걸려도 괜찮은지, 해당 부위가 표정을 지으면서 많이 움직이는 부위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고정된 부위인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복합적인 조건들을 바탕으로 이제 적절한 재료들,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는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적절한 종류를 선택해야 비로소 자연스럽고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콜라겐 시술 언제 효과가 나타날까? 우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이 시술 종류에 따라 차이는 좀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한 1, 2개월? 이때부터 서서히 효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전 자리를 잡는다고 표현하는데, 이 느린 시술일수록 오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시술을 하고 나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2주 지났는데 왜 똑같죠? 그러면서 전화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즉각적으로 뿅 하고 나타나는 필러 시술에 익숙한 분들한테는 이 콜라겐 시술이 다소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바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는 대신에 이 피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힘으로 자연스럽고 오래가는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특히 한 달 반, 한 2달 이때부터 눈에 띄게 변화가 나타나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대 효과가 발현되는 게 한 3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이때는 이 씨앗이 완전히 발화해서 콜라겐 생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피부의 볼륨감과 탄력이 가장 뚜렷하게 개선되는 시기입니다. 시술 직후보다 당연히 이 시기에 만족도가 훨씬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콜라겐 시술 안전한가요? 부작용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결절이 생기면 어쩌죠? 이게 오래 남아가지고 부작용이 생기진 않나요? 막 선풍기 아줌마처럼 다 처지지는 않나요? 아니면 피부가 너무너무 예민한데 이것 때문에 뒤집어지진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는 비교적 안전한 시술입니다. 왜냐하면은 시술에 사용되는 성분, 우리 PLLA, PDLLA, 카하 이런 애들이 우리 몸에 원래도 잘 흡수되거나 분해되는 생체 적합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시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거는 밖에서 들어온 남의 물질이 아니고 내 거 자가 콜라겐을 재생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식이란 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부작용이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건 거짓말이고, 모든 의료 시술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시술 후에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제 피부가 새롭게 뭐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들이에요. 특히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는 면역 반응과 조직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붓거나 땡기거나 촉감상으로 이게 좀 뭉쳐 보인다 이런 게 나타나실 수는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보통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조금 오래 가시는 분들은 한 2, 3주 가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요런 사이에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정해진 관리 방법만 잘 지켜도 큰 불편 없이 회복이 되고 예쁘게 잘 차오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시술 전에 조금 확인하셔야 될 한 3가지 정도의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로 최근 한 달 이내에 모노폴라 고주파, 그러니까 써마지 같은 시술이나 아니면 레이저 시술 같은 걸 받았다고 하면은 콜라겐 시술을 조금 미루시는 게 좋아요. 얘를 하고 나서도 피부가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얘를 하고 나서도 피부는 콜라겐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또 콜라겐을 만들려고 자극을 진행하면 피부에 과도한 자극이 될 수가 있으니까 염증 반응이 원하지 않게 너무 많이 세게 나오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하게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간격을 좀 충분히 두고 시술하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술 부위에 염증이 있다. 그럼 염증이 좀 완전히 가라앉은 뒤에 시술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은 얼굴에 막 화농성 여드름이 많거나 아토피가 조금 많이 심하게 생겨 있거나
주사 피부염 같은 게 빨갛게 올라와 있는 경우, 활성화된 염증이 있는 부위에 콜라겐을 넣게 되면은 이 주입된 성분이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이 주입된 부분에 감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은 이걸 먼저 좀 약을 쓰든 얼굴에 뭘 바르든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한 다음에 시술 일정을 잡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시라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자체는 피부의 면역 반응을 이용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시술이거든요.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질환이 있거나 약을 먹으면 아예 또 재생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술 효과가 떨어지거나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 내가 시술을 하고 싶더라도 솔직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다른 옵션도 많아요. 자, 오늘은 이 얼굴이 꺼져 보이는 거, 이거 원인부터 해결책, 그리고 시술 전후 주의사항까지 콜라겐 시술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저는 되게 좋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